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수학 잘하는 방법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학으로 고민하는 학부모들을 위한 수학 콘서트 수다학의 MC 고유경입니다. 중고등학교 교과목을 통틀어서 수학만큼 성적의 빈부격차가 심한 과목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포자라는 신조어도 등장을 했죠.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등학교 학생들의 70%가 수학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수능 포기자, 수학 포기자의 준말인 수포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내 아이가 수포자가 되지 않게 해줄 수 있을까요? 오늘 강연에 그 해답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강연에 앞서 오늘의 패널부터 모셔볼게요. 탤런트 조민희 씨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민희입니다. 네. 조민희 씨, 수포자 아시죠? 아유, 알죠. 수학을 포기한 사람은 왜 제 얘기를 하시나요? 근데 사실 네. 저희 딸이 저 고등학교 1학년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중학교 때까지는 그러지는 않았는데 고등학교 1학년이 되니까 아이들의 수학 시간에 반 이상은 엄마 누워서 있는 애들이 있어. 맞아요, 이런 얘기를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은 사실 수포자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끼리 그 우스갯소리로 수학을 그 외계어처럼 안 들리니까 뭔 소리 하는 무슨 건가 소리인지.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좀 네. 찔립니다, 사실. 저도. 안타깝긴 한데 그렇지만 또 수학을 공부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오늘의 강연자분의 이 강연을 들으면 수포자가 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네, 오늘 강연자와 함께 고민해 보시죠. 수포자에서 탈출하고 수학을 정복하는 법. 이창주 선생님 모셔보겠습니다. 예, 수학 잘할 수 있습니다. 반복 학습이고요. 그리고 수준별 학습입니다. 그걸 통해서 자신감 가지면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 강의를 통해서 진짜 자신감 갖는 그런 학생들이 되기를 진짜 바랍니다. 초등학교 들어가는 순간부터 수학 그리고 수학 공부 되게 열심히 하죠. 그런데 수학 잘해요 그러면 자, 수학이 두려워하는 이유, 이번 시간에 그 이유를 알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그것까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네, 이창주입니다. 반갑습니다. 200여 권 정도의 수학책을 쓰셨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수학 교과서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또 수학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의 특성은 어떤 건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잘 아실 것 같아요. 예, 이제 교재를 이제 많이 썼는데 교재 쓸 때 제일 이제 중점을 두는 부분이 우리 학생들이 수학에서 뭘 어려워하는가. 도대체 참고서를 봤는데 왜 수학을 이렇게 잘 못할까?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준에 맞는 교재를 쓰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그 학생들이 과연 무엇을 어려워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되죠. 네. 근데 사실 또 부모로서의 고민이 되는 점이요. 시중에 나가보면은 정말 수학 참고서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선생님이 뭐 집필하신 것도 굉장히 많지만 그 외에 참고서들이 너무 많아서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골라줄 이런 문제집, 어떻게 좋은 교재 선별할 수 있는 방법이
솔직히 있을까요? 예. 뭐 네. 제가 쓴 거면 어떨까? 아우, 예, 네. 어떤 교재든 선생님들이 다들 전문가시고 이제 학생들을 위한 마음으로 쓰셨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재들이 뭐 다 좋다고 할 수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문제는 자기한테 맞는 교재가 진짜 중요한 것이죠. 지금 보니까 아주 이쁜 옷을 입고 계신데, 네. 근데 이걸 제가 입으면 그럼요. 좀 가까이 와서 보시면 더 잘 보여요. 예쁜 게 조금 앞으로 좀 나와요. 네, 더 이뻐 보이죠. 네. 이렇게 바뀌면 참 이게 CG로 지금 그렇죠. 됐는데 좀 끔찍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저는 재미있게 풀잖아요. 예. 예, 이렇게 수학도 이렇게 풀면 되겠죠. 수학 되게 잘하실 것 같은데. 네, 못해요. 근데 제가 네. 이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네. 그거죠. 그러니까는 학생들한테 맞는 그런 교재를 택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수학을 잘 못하는데 어려운 교재를 택해도 안 되고 네. 아주 잘하는 학생이 너무 쉬운 교재를 택해도 안 되고 자기한테 현재 맞는 교재 또 내가 수준은 이 정도 너무 선행하는 교재를 택해도 안 되고 네. 그래서 자기 옷이 자기에 맞는 그런 옷을 택하는 것처럼 우리가 교재도 자기한테 맞는 교재를 택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자기에게 맞는 옷을 선택하는 것처럼 수학 교재도 나에게 맞는 것을 선택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이제 오늘 수학을 포기하지 않는 법에 대해서 강연을 해 주실 텐데 사실 가장 많은 학생들이 수학을 포기하는 게 고등학교 1학년이라면서요. 왜 그럴까요, 선생님? 사실은요, 고등학교 1학년 때 포기하는 것 같은데, 고3 때 포기하는 학생이 더 많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수능 보기 직전에 에이, 잘 안 되는가 봐. 그냥 찍자. 이런 친구도 많은데, 그런데 네. 사실은요, 중학교 때가 문제입니다. 아, 고등학교 와서 포기하는 학생들은 대부분은 중학교 때 수학에 자신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 반복 학습을 하지 않고 기본기를 다지지 않다 보니까 고등학교 와서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죠. 네. 이게 수학이란 과목의 특징이요. 네. 수학은 아파트와 같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기초공사부터 차근차근 쌓아 올라가야 되는데 중학교 때 이 중간에 이게 참 중요한 부분들이 약해진 거죠. 네. 고등학교 이제 쌓으면 문제예요. 쌓으면. 쌓아 올라갈수록 무너질 확률이 많기 때문에. 네. 예. 이게 정말 맞는 말인 게 저 중학교 때까지 정말 수학 잘했거든요. 뭐 공부 안 해도 최소 85점, 90점? 그런데 고등학교 갔더니 정말 무너지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게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전혀 아까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함수 부분이 나오죠, 뭐 도형 부분이 나오죠, 수열 네. 부분이 나오니까 우리 아이가 엄마 딱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하세요.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에서 질문을 할 때마다 정말 미리 답을 준비하신 분처럼 저희에게 그 길을 확 열어주시게 하는 것 같아서 오늘 강의 정말 전 기대가 되거든요. 예. 너무 힘들어해서 좀 듣고 싶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제 강연을 이제 들어봐야 되는데요. 그 선생님 고등학생들에게 가장 어려운 수학 단원을 물었더니요. 조사 결과가 있는데 34% 정도가 삼각함수, 20%가 도형, 그리고 8%가 수열을 꼽았다고 합니다. 고등학생들이 수학을 포기하지 않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조금 전에 이제 고등학생들이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은 맞아 그럴 거예요. 네. 삼각함수, 도형, 수열. 이 내용들은요 사실 고등학교에서 처음 다루는 내용들이에요. 도형을 중학교 때 공부하긴 했지만은 고등학교 도형은 전혀 달라요. 네. 다르기 때문에 이제 처음 다루다 보니까는 학생들 입장에서 그것을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는 방정식 배웠던 거 또 배우고 함수 배웠던 거 또 배우고 이러는데 고등학교 처음 배우죠. 네네. 그러니까 다시 반복할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하고 지나가죠. 네. 근데 이걸 되게 열심히 반복하고 기본기 다지고 이렇게 해서 공부를 했으면 됐는데 그냥 딱 하고 지나간 다음에 다시 돌이켜보니까 네, 이러니까 에이 난 안 되나 보다 이러고서 포기하는 경우들 너무 안타깝죠. 오히려 그럼 안타까워요. 중3 뭐 네. 겨울방학 때 뭐 선행이라는 것보다는 좀 기본기에 충실해서 한 번 더 중학교 때 그럼요. 걸 한 번 더 예, 이렇게 예. 펼쳐주는 게 더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수학에서는요 앞에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나온 것들을 그러니까 아파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지금 기본기 쌓아놓은 것들이 일단 튼튼해야지 이게 더 중요하다고. 네. 조민희 씨가 오늘 정말 궁금한 점 많으실 거예요. 딱 그 고1, 중3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수학 때문에 가장 힘내라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아까부터 제가 뭐 강연에 정말 기대가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거였어요. 네, 강연 이제 슬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주 선생님의 강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러죠. 어떻게 하면 수학을 잘해요? 이 질문이 진짜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수학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대답들을 해주셔야 제가 이제 재밌게 오늘 강의를 할 수 있는데 예, 대부분은 저한테 질문을 하는데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질문을 합니다. 뭐 있겠어? 있으면 다 벌써 잘했겠지. 그리고 사실 또 제가 이야기를 해줘요. 해주면 그대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오늘 이런 주제로 우리가 강의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온 것 같은데요. 예, 수학 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방법까지 전부 다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일단 오늘 주제가 수포자죠. 그러면 이 고민을 하게 되죠. 수포자가 왜 생길까? 학생들은 왜 수학을 포기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보면은 수학을 잘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수포자 그러니까 참 이제 가슴 아픈 사연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담임을 할 때 얘기인데요. 3월 달에 이제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그러고 나면 이제 학생들을 평가를 해서 상담을 합니다. 자, 너는 이제 수능을 어떻게 준비해서 어느 대학 정도로 목표를 해서 이렇게 가자라고 하는데, 어떤 학생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제가 이제 그때 문과 담임을 맡고 있을 때인데, 자, 넌 안 되겠다.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지만 너는 수학은 포기하고 국어하고 사회를 열심히 해서 점수를 내서 대학을 가도록 하자. 이 말을 하는 순간에 제가 찌릿했어요. 그리고 말해놓고 나서 이 친구랑 이제 간 다음에 저 혼자 내가 뭔 말을 한 거야? 이런 진짜 자책감이 들면서 왜 그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 친구가 초등학교 들어가는 순간에부터 수학에 대한 고민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이 학생의 어머니도 같이 지금부터 얘가 수학을 어떻게 할까? 여기 지금 학부형들 전부 다 자녀를 키울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도 우리의 수학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뭐 영어 국어도 그러겠지만 진짜 수학을 잘해야 될 텐데라는 고민을 그때면 11년간 달려온 거예요. 11년간 포기하지 않고 진짜 열정을 쏟고 시간도 쏟고 뭐 책 사고 이러느라고 돈도 쏟고 그랬을 건데, 이제 포기하지? 그거 다 없던 일로 하고 딴 걸로 시험 보지. 제가 그러면서 이 수포자에 대한 고민을 진짜 많이 하게 됐어요. 우리 학생들이 수학을 포기하게 만들면 안 되겠다. 그리고 모든 제도적인 것들이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했다면 그것을 통해서 뭔가 얻도록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고민을 사실 많이 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포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떤 학생이 수포자가 있다? 네가 공부를 안 한 거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물론 학생들이 열심히 한 학생들은 수포자 되지 않았겠죠. 물론 학생들의 책임도 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학생들보다는 사회적 책임, 또 여기 계신 분들 마찬가지로 부모님들의 책임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수포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얼마나 제공해 줬나요? 학생이 수학 공부 어디서 하죠? 학교 가서 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많이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우리 반 1등부터 꼴등까지 다 있어요. 어디다 맞춰서 가르치겠습니까? 아무래도 중상위권 학생들 수업 열심히 듣는 학생들 중심으로 제가 여기서도요, 고개 잘 끄덕이는 분들한테 열심히 설명을 해드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조금 현재 수학이 좀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라면 제가 한 이야기도 무슨 얘기지 선생님이? 저러고 아까 뭐 삼각함수 수열 나오면은 선생님 쩍쩍쩍 지나가는데 자기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복구할 만한, 이 수학이 힘들어진 상황에서 잘하게 될 만한 이런 제도적 장치들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거기다 대고 학교 시험 문제는 또 어려워요. 야, 열심히 했는데 30점, 40점 계속 하고 싶겠냐고요. 이게 무슨 과목이든 무슨 시험이든 시험을 봤으면 한 90점 이렇게 맞으면 와, 내가 열심히 했는데, 문제가 쉬운 거 어려운 거 따지지 않아요.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 시험 보고 나면 엄마 나 90점 100점 맞았어 그러고 좋아하잖아요. 왜? 시험 문제 그렇게 쉽게 낸 것도 모르고 애들이 그렇게 신나게 그리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열심히 합니다. 근데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저도 선생님이지만은 너무 어렵게 냈던 거, 이런 것들이 학생들을 수학을 좌절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죠. 또 참고서, 저도 책을 많이 쓰고 있지만은 참고서를 많이 집필하지만 책들이 어려워요. 우리나라에 교과서보다 쉬운 참고서는 진짜 거의 눈 씻고 찾아도 찾기 힘들어요. 눈 잘 씻어야 되네. 진짜 그런 참고서가 힘들 정도로 전부 다 상위권 학생들이 맞춰져 있죠. 내가 수학을 잘 못하게 된다면은, 그렇다면 내가 뭔가로 복구할 만한 그런 장치들도 별로 없어요. 거기다 대고 우리 어머님들은 우리 학생이 예를 들어서 한 10등 정도 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거 아세요? 지금 현재 10등이면 이 학생이 15등도 될 수 있어요. 왜 그 생각은 안 하세요? 우리 아이가 10등이면 무조건 앞 5등, 이 정도밖에 안 보시잖아요. 지금도 용납이 안 돼. 이거보다 앞에만 생각하고, 그러면 어머니의 모든 계획은 어떻게 돼요? 5등 정도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시죠. 떨어질 수도 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요. 지금 현재 제가 그냥 편의상 10등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10등이면 10등에 맞는 계획을 세워주셔야 돼요. 지금 이 학생이 잘 할 수 있는 문제집, 10등에 맞는 문제집을 제공하고 그것으로 수학을 열심히 할 수 있게. 그 잘 됐니? 너 이제 이건 자신 있니? 그러면 조금씩 9등, 8등, 7등 올라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야, 옆집에는 무슨 책 갖고 공부한대? 야, 걔는 공부 잘하니까 좀 더 어려운 걸 갖고 하겠죠. 쟤는 그걸로 해서 공부를 잘한대. 아니잖아요. 잘하니까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애도 이걸 해야지만 잘할 것 같아? 야, 옆집엔 지금 어디까지 진도 나갔대? 걔는 잘하니까 나간 건데 너도 거길 가야 돼. 학생 책임 아닙니다. 학생의 공부 스케줄 대부분 부모님들이 많이 짜주죠. 뭐 어디를 학원을 가야 되니, 뭐 뭘 해야 되니 이런 것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죠. 어쩔 수 없잖아요. 학교는 많은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한 명 한 명 못 맞춰줍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에만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수학이라는 과목이 그러면 어려워서 학생들이 포기하느냐?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많은 수학 전공자들이 수학이 쉽다라는 이야기도 할 때마다 화나시죠? 예, 못 믿겠죠? 예, 쉬운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 어렵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수포자, 제가 아까 이제 고3 때 포기한 학생들이 많다라 그랬는데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수학을 지금 손을 놓고 있는지, 얼마나 안타까운지 한번 이제 수능 시험에 이제 응시한 학생들 문과, 이과 비율을 보면요.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갈 때는 이과가 더 많았어요. 남학생들 훨씬 많았는데 요즘은 수학이 어려워서 그런지 안 갑니다. 여기 보면 있지만은 나영이 문과를 지원한 학생들이고 대부분 가영이 수학, 이과 쪽 수학입니다. 그러면 딱 보시면은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자연계, 가영이. 그러면 4분의 3 정도가 나영, 문과형 시험을 보고 있는데 자, 밑에 보면요. 뭐 평균보다 5등급 커트라인. 지금 수능을 보면은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있습니다. 5등급이면 딱 중간이죠. 중간 점수가 5등급을 맞기 위한 커트라인 점수가 몇 점이에요? 34점. 놀라셔야죠. 좀 크게 놀라셔야죠. 그죠? 예. 34점이에요. 객관식이 70%입니다. 보통은 이제 이번에 수능이 좀 지난번에 쉬워서 저 정도 보통 30점 정도 됐어요. 30점이면요. 아주 쉬운 문제 6문항 맞추고 안 나온 번호 쫙 찍으면 30점 나와요. 그러면 5등급이에요. 근데 6등급 23점은 뭐냐고요. 그러면 7등급, 8등급, 9등급은 자, 나영친 학생들 중에서도 한 3분의 1 정도 이상은 수학을 손 놨다라고 봐야 되죠. 그죠? 중간이 저러니까요. 거기에 자연계 학생들도 일부는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나라 학생들 수능 시험을 보는 친구들 중에 한 4분의 1 정도가 수학을 포기하고 있지 않는가. 뭐 포기하지 않았던 친구들도 점수가 참 상당히 안 좋죠. 그러면 문제가 어려워서 저렇게 평균이 46점 나오고 5등급 코트는 34점이냐? 제가 오늘 수능 시험 문제,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그중에 이렇게 쉬운 문제도 있다는 거. 우리 어머님들 수학 다 잊어버렸죠? 저랑 오늘 5분만 공부해요. 제가 진짜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렬 문제예요. 이건 제가 연습 문제입니다.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여기 행렬이 2개가 있는데요. 자, 수학 공부 한번 해봐요, 오늘. 2a 더하기 b고 성분의 합. 성분의 합이 뭐냐면요. 저기는 숫자 다 더하라는 거예요. 성분이라는 게 3, 1, 2, 1, 2. 이거 다 더하면 얼마예요? 요 a 다 더하면 얼마예요? 7. 2a죠. 2배 하라는 거죠. 그럼 얼마일까요? 14 더하기 b는 다 더하면 얼마예요? 2. 14 더하기 2는 16. 맞췄어요. 그게 답이에요. 자, 그러면 작년 수능 문제 한번 볼까요? 작년 수능 문제입니다. 자, 이건 a하고 b가 있는데 a에다 2b 하라 그랬어요. 그죠? 성분의 합입니다. 성분의 합. 그럼 a 다 더하면 얼마? 4. b 다 더하면 3의 2배는 6. 4하고 6 더하면 10. 빙고. 예, 수능 한 문제 맞추신 겁니다. 그러면 올해 수능 보는 학생들이 모의평가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이 맨날 나온다는 걸 보여주려는 거예요. 자, 이 모의평가 이거 뭐예요? 2a 더하기 b 이건 뭐예요? 앞에 거 다 더하면은 4. 뒤에 거 더하면 2. 4에 2배 하면 얼마? 8 더하기 1. 그럼 얼마가 돼요? 9. 이게 지금 올해 수능 시험 보는 학생들이 모의평가에 나왔던 문제예요. 한 문제 더. 자, 바로 9월 달에 봤던 문제. 아, 이건 더 쉽네. A만 3배 하면 돼요. 그죠? 얼마예요? 9구단은 할 줄 알아야 돼요. 3, 4, 12. 이게 답이에요.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어머니도 풀 수 있겠죠?
올해 수능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다른 문제도 보여드릴게요. 이런 것도 이건 극한이라 학생들이 되게 어려워요. 수열의 극한 그러면 어려워하는데 이건 함수의 극한이네요. 함수의 극한인데 저 무슨 의미냐면요. x가 3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3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x가 제곱인데 x가 3으로 가. 3으로 간 애를 제곱을 하면 뭐가 될까요? 9, 그렇죠. 9 빼기 4는 잘 하시는데 답이 5예요. 자, 연습 끝냈습니다. 수능 문제 한번 볼게요. 수능 문제 x가 0으로 갑니다. 얼마? 2 곱하기 0은 0. 루트 9. 루트가 어렵구나. 루트 9가 3. 야, 역시 어머니 고등학교 때 기억이 나시나 봐. 루트 9, 3. 그게 답이죠. 그 다음 문제 볼까요? 예, 이건 똑같은 게 분모 분자 있어요. 그럼 우리 초등학교 때 뭐 배웠죠? 약분. 예, 없애줍니다. 그럼 x 더하기 1만 남았는데 2 집어넣으면 x 더하기 1에다가 2 집어넣으면 이제 답을 안 하셔 이제. 어려워요? 3이잖아요. 분모 분자 똑같은 거 없애고 x에다 2 집어넣으면 답이 3이에요. 왜? 이거 답이 3입니다. 수능에 이런 쉬운 문제들 제가 사실 몇 개 더 준비했었는데 시간 관계는 다 하진 않을게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쉬운 문제들도 있는데 왜 5등급도 못 맞냔 말이죠. 왜? 포기만 하지 않아도 5등급 맞출 수 있다. 그래서 수학에 쉬운 문제들도 많은데 학생들이 그냥 겁먹는 것들이 제가 너무너무나 안타깝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쉬울 수도 있고 쉬운 문제도 많은 수학을 왜 못하느냐, 왜 포기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유가 있죠. 제가 진짜 학생들을 사랑합니다. 저 진짜 학생들을 사랑해서 우리 학생들이 뭘 원하는가를 진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왜 포기하게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진짜 많이 했고 학생들을 통해서 많이 대화도 해보고 많이 연구도 해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근데 수학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일이, 어머님들 요리 잘하세요? 요리 잘 못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뭘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제일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자신감이에요. 자신감이 없죠. 어머니들 요리 해보시면 되는데 괜히 나 못할 것 같은 거지. 두렵고. 김치 담글 줄 알아요? 못 담그는 분들 나 못 해봐갖고 한번 해봤는데 두려워. 예, 자신감이 없어서요. 자, 학생들이 수학을 자신감이 없어서 못한다는 자신감을 갖게 해주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럼 이 자신감이 왜 없느냐? 김치 왜 못 담고 왜 자신감 없으신지 아세요? 몇 번 안 해봐서. 한 20, 30번 담궈보세요. 그러면요. 묻지도 마. 나 눈 감고도 담궈. 이렇게 됩니다. 한석봉 어머니가 왜 이거 그냥 불 끄고 끄시는데, 자르시는데. 많이 해서. 수학 자신감? 한석봉 어머니의 자신감은 반복 학습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수학을 구구단은 자신 있죠. 어머니도 구구단 잘할 수 있죠?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구구단에 대한 자신감이 생긴 거죠. 그래서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는 반복 학습을 해야 되는데 이거 안 된 거예요. 특히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수준이 점점 그러다 보니까 낮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친구들 따라가려고 어려운 문제집을 택하고.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풀다 보니 어려워. 못하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점점 자신감을 또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유들에 의해서 우리 학생들이 결국엔 수학을 포기하게 되는 이런 사태까지 이루어지는데 자, 이것을 이제 오늘 해결을 해야죠. 그죠? 그래서 이 학생들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수포자에서 벗어나고 아직 수포자가 안 된 친구들 수포자가 아니라 수학에 대한 자신감 있는 친구들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 만들 수 있는 방법 잠시 후에 2부에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일부에서 문제를 내주셨는데 사실 문제 그 수열이랑 함수 어려워서 하나도 못 풀 줄 알았거든요. 근데 풀리더라고요. 지금 수능 다시 보고 싶어졌어요. 그래요? 네, 저는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사실. 근데 아까 선생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아이들이 수포자를 맞는 거 부모의 탓도 있다. 예. 그때 제가 조금 이제 뜨끔했었던 게 지금 이제 우리 아이들이 고1, 중3인데 그때 좀 기본기를 더 충실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남들보다 더 빨리 어려운 문제집을 풀게 하면 내 자존심이 좀 세워질 것 같아서 네, 그 문제예요. 그건 것 같아요, 선생님. 그래서 얘네들이 엄마 나 흥미가 없어지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만들어 놨던 게
저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왜 이 강의를 좀 더 빨리 안 들었을까 싶은데 사실 후회가 들긴 하거든요. 근데 늦지는 않겠죠. 고1이니까. 그러면요. 아직 뭐 시간은 충분하고 네. 수학은 자신감이기 때문에 아까 이제 빨리 나가고 뭐 어려운 책을 공부했다 네. 그랬는데 사실 수학은요.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어도 나보다 잘하는 친구들보다는 차라리 못하는 친구들이라는 게 더 유리해요. 아, 자신감을 네, 위해서. 그래야 자신감이 생기고 이게 훨씬 더 유리한 방법입니다. 교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풀 수 있는 교재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죠. 네. 지금도 수학을 포기하지 않고 잘하기 위해서는 자신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해주고 계시면서 자신감을 기르려면 반복 학습을 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반복 학습은 어떻게 그냥 계속 풀면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복 학습은 네.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여기서 다 얘기하면 좀 이따 뭐해요. 2부 강연에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니까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선생님. 그 수포자가 수능을 포기한 자도 되지만 뭐 수학을 포기한 자도 되고 하는데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고3 학생들에게 좀 한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선생님. 이제 수능을 앞두고 있는 고3 학생들 지금 이제 사실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친구들은 이제 며칠 안 남았을 거고요.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고3 이러면 아마 이제 고2, 이제 고3이 되려는 친구들의 더 초점이 맞을 것 같은데, 고3.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현재 자기 자신의 수준을 정확하게 빨리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3등급이라면 1등급 목표로 공부하지 마세요. 3등급이면 2등급. 지금 점수보다 5점, 6점, 7점을 맞기 위한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 내가 이건데 엄마가 야, 너 만점 맞아야 되는데 이거 보면 만점 맞아. 이거 안 돼요. 글쎄 네. 말이야.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게끔 부모가 그런 역할을 잘해야 되는데 사실 엄마들 사이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사실 저도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좀 미안한 게 이제 몇 달 후면 이제 겨울방학이 시작이 되잖아요. 중3 겨울방학이 뭐 아이들의 대학을 결정을 한다. 이래가지고 수학을 무진장 많이 시켰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굉장히 안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안 시킬 수도 없고 방학 동안에 수학 공부에 플랜을 짠다면 어떻게 해서 좋게 짜야 될지 좀 알려주세요. 중3 겨울방학 아까 대학을 결정한다 그랬는데 네, 그런 얘기 이런 말도 있죠. 인생을 결정한다. 그 정도. 예,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 학생들 그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고등학교 가서 처음 성적들이 나오고 네. 처음 성적이 잘 받으면 뭐가 생기냐? 자신감이 생겨요. 자신감. 예, 자신감이 생기면 고교 생활이 좋아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학 또 원하는 꿈들을 이룰 수 있는 밑바탕이 되는 건데 네. 근데 여기 때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잘못된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너무 앞서 나가려고만 하는 거죠. 대부분 중3 그러면 난 고등학교 거 이제 빨리빨리 가야 돼. 그런데 아까 아파트 시민 10층까지 졌어요. 난 빨리빨리 11층, 12층 져야 돼. 보다는 내가 지금까지 진 거 튼튼한가. 이거 확인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빨리빨리 나가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누구냐? 기본기가 튼튼한 친구들. 그 친구들은 괜찮아요. 예, 그때 미리미리 좀 나가도 좋지만 아직 자신이 없다. 내가 중학교 책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니 조금 그런데 그러면 그 기본기부터 다시 다져놓고 고등학교 가서 공부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저는 네. 선생님한테 정말 많은 공감이 되는 게 우리 큰아이가 사실 외고를 다니고 있잖아요. 네, 얘는 아마. 문과 성향인데 겨울방학 동안에 그 과고 아이들하고 같이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너무나도 많이 잘하는 아이들 그리고 선행이 너무 많이 되는 아이들하고 딱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애가 첫 마디가 사실 수학도 잘했던 아이거든요. 엄마 나 흥미가 없어. 나 공부 못하는 아이인가 봐. 이래서 아까 선생님 말씀하실 때 정말 또 한 번 이렇게 반성이 되는 게 정말 비슷한 그리고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자. 이런 거를 부모님이 먼저 생각을 하고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선행학습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게 반복학습, 기본기 다지기라는 것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네요. 그래도 오늘 강연 들으시면서 어머니들, 학생들 자신감을 조금씩 회복하고 계시죠? 네, 이제 수학을 정말 잘하는 비법에 대해서 2부 강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창주 선생님의 2부 강연 시작할게요. 그쯤 되면요. 그 친구 나중에 83, 24는 그냥 나옵니다. 수학은요. 앞에를 잘 해놓으면 뒤가 쉬워지는 게 구구단 안에 이 원리가 다 있어요. 즉 반복 학습을 하면 되는데 거꾸로 반복 학습을 안 하면 잊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제가 반복하려니까 선생님 뭘 했던 문제를 또 풉니까? 그래봤자 똑같은 거 아닐까요? 라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혹시 똑같은 영화를 2번씩 보신 분들 계세요? 영화를 2번 보고 나면요. 처음이랑 똑같나요? 아닙니다. 처음에 보이지 않던 저 배경도 보이고요. 아이고, 좀 저 집 앞에서 찍었네? 이런 것도 보이고. 그 내용은 확실하게 알 뿐더러 그 내용뿐 아니라 그거 이외의 다른 것들까지 확실하게
이제 거기에 대해서 평론까지 할 수 있어요. 3번쯤 보고 나면은. 예. 수학 문제를 저는요, 5번씩 풀으라고 합니다. 사람의 손가락이 왜 5개인 줄 아세요? 수학 문제 5번 풀으라고. 예? 수학 문제는 5번은 풀어야 그나마 내가 기억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구구단은 5번 읽고도 안 됐잖아요. 그러면 수학 문제는 더 많이, 그죠? 고등학교는 더 어렵다면 더 많이 풀어봐야지만 그것이 내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여러 번 풀면 그게 시간 낭비가 절대로 아니라, 그 다음에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아요. 처음에 문제 푸는데 10분이 걸렸다고 치면 두 번째도 10분 걸릴까요? 절대로 아니죠. 5분, 3분 안에 끝냅니다. 세 번째는요, 2분 안에 풉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1분 안에 풀어야 됩니다. 1분 이상 걸리는 문제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어려운 예전에 있던 본고사 문제, 무슨 희한한 증명 문제 빼고는 1분 이상 걸리는 문제 없습니다. 선생님 저 있는데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갖고 와봐. 그럽니다. 자, 풀어봐.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한 5분 걸려요? 그래, 또 풀어봐. 연습장 넘겨. 또 풀어봐. 또 풀어봐. 또 풀어봐. 언제까지? 1분 안에 풀 때까지 시킵니다. 보통 5번 정도 시키면 1분 안에 다 들어옵니다. 1분 안에 풀 수 있는, 넘어갈 문제가 없어요. 근데 1분 안에 풀어야 내 거가 된 거예요. 9구단을 하라 그랬는데요. 너 4단 해봐. 4, 2, 8, 4, 3, 12, 4, 4 가만히 있어. 잠깐만. 4, 4, 16. 외운 거예요, 이거? 이거는 엄마 인정 안 합니다. 네, 떠듬떠듬 문제 푼 거? 왜? 분명히 나중에 잊어버립니다. 그건 아직 내 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푼 것을 또 풀고 또 풀고 반복 학습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사실 이거를요, 제가 1시간 동안 왜 그래야 되는지를 설명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 반복해야 된다고, 자신감을 위해서 반복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하는 방법, 수학 공부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우리가 1단원을 공부를 했잖아요. 문제집이 있다고 할게요. 자, 1단원 문제를 쫙 풀었어요. 그러면 한 문제 풀 때마다 몇 번씩? 모르면 손가락 봐요. 몇 번씩? 5번씩은 푸세요. 5번 어때요? 선생님 지겨. 푸십시오. 엄마들 보고 풀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 학생들 얘기하는 거예요. 자, 5번 1번 문제 풀고 연습장 넘깁니다. 안 보고 풀어야 되니까 넘깁니다. 풀고 그러다 보면 5번째쯤 되면 도사가 돼 있어요. 그쯤 되면요, 6번째 눈으로 한번 이렇게, 요거 오케이, 그리고 넘어갑니다. 2번 또 3번 또, 그러다 보니까는 오늘 진도 많이 못 나갑니다. 괜찮아요.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진도 많이 못 나가도 좋으니까 5번 풀고 그리고 넘어갑니다. 자, 오늘 이만큼 풀었어요. 내일 그 다음날 공부할 때 중요한데, 그 다음날 공부할 때 반드시 요 앞에부터 갑니다. 어제 5번씩 풀었던 문제부터 확인, 눈으로 보고 확인합니다. 9구단 4단 했을 때 2단부터 다시 한번 확인하듯이 이 문제부터 다시 한번 보고 가는 거예요. 자, 이 문제를 앞에서부터 쭉 오케이 하면서 얘 이름 뭐였어? 친구 이름 까먹은 것처럼, 분명히 어저께 알았는데, 근데 반편성 새로 해갖고 어제 알았는데 까먹었어. 다시 보더라? 얘 확실하게 해놓고, 그리고 또 쭉, 오늘은 요쪽질 애들 알아봐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또 오늘은, 진도 많이 못 나갔네. 복습하느라고. 그럼 여기까지. 그래요. 그 다음 날은 또 이거부터 이렇게. 그 다음 날은 또 이거부터 이렇게. 그러면 선생님 진도는 언제 나가요? 근데 저쯤 가면은요, 이 앞에 거는요,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거를 잘 알면 뒤가 점점 쉬워지는 거를 경험하지 않으면 모를 겁니다. 경험해보면 뒤가 수학이 내가 점점 쉬워지네라는 걸 느낍니다. 자, 근데 문제가 하나 있죠. 진짜 진도를 못 나갑니다. 많은 양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2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감을 갖는 2번째, 자기 수준에 맞는 학습을 해라. 아까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죠. 우리나라 학생들이요, 수학을 못하는 이유, 수학이 두려워하는 이유, 자신감이 없는 이유가 자기가 해야 될 걸 안 하고 자기보다 수준이 훨씬 높은 걸 하고 있다는 거죠. 체육이 어렵나요? 학생들, 저도 학교 다닐 때 체육 시간이 제일 즐거웠어요. 체육 시간이 즐거웠는데 체육 시간 나갔더니 선생님이 맨날, 야, 니네들 양학선 알지? 오늘은 공중3회전이야. 맨날 그것만 시키는 거야. 체육이 제일 싫어지는 거죠. 우리 수준에 안 맞는 걸 시키면 그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죠? 겨울 되면은, 야, 김연아 선수 알지? 자, 트리플 악셀이야. 이러면 그 과목이 어려운 거죠. 내가 할 만한 거를 하면 되는 겁니다. 수학 교재와 마찬가지인데, 자, 수학 교재 고르는 방법, 아까 한번 물어보셨는데 나한테 맞는 거라 그랬잖아요. 제가 나한테 맞는 거란 뭐냐? 내가 공부를 하고 문제를 풀었을 때 그 문제의 70%를 정답을 맞춰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즉
10문제 중에 7문제는 풀어야 돼요. 근데 선생님 저 10문제 있는데 내가 이 학교 교재라서 안 할 수는 없고요. 교과서라 안 할 수 없는데 10문제 중에 5문제밖에 안 풀려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중에 3문제를 화이트로 지워버리세요. 싹. 그러면 7문제 중에 5문제 푸는 거가 됐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내가 이제 70%가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어려운 문제를 다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어려운 문제 3문제만 빼도 양은 반절 이하로 줍니다. 확 줄어듭니다. 어려운 문제를 뺐기 때문에. 예. 그렇게 우리가 자기 수준에 맞는 교재를 선정하고 교재가 안 되면 그 교재에서 문항을 선정해서 그거를 확실하게 내 걸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내가 진짜 나머지는 70%는 진짜 잘해.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가서 중간고사 볼 때, 기말고사 볼 때 할 게 없거든요. 9단까지 하고 나면 할 게 없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 지웠던 거 까보면서 슬슬 자기 자신을 업그레이드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오늘 수학을 잘하려면, 포기하지 않으려면 뭐라 그랬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자신감을 가져라. 자신감을 갖는 2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는데 첫 번째는 뭐죠? 반복 학습하면 되는데 근데 반복하는 게 너무 많아. 그리고 뭐 어려운 것들도 있을 수 있어.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 자신에 맞는 그런 학습 계획, 학습 목표를 세워서 또 특히 이제 그게 교재라고 볼 수 있겠죠? 그 교재를 선정해서 한다면 자기가 자신감을 갖고 그래서 수학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수학을 통해서 또 인생의 멋진 꿈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친구들 자신감 갖기 바랍니다. 네, 이창조 선생님의 2부 강연 수포자에서 벗어나는 방법 다들 많이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특히 구구단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정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네, 조민희 씨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도 사실 아이들을 키워보면서 열심히 잘했던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사춘기가 왔어요. 사춘기 나 공부 안 할래. 그런데 사실 영어하고 수학은 그래도 얘네들이 좀 하고 있어야지 고등학교 때 가서 좀 사춘기 벗어나서 공부하려고 할 때 별로 어려움이 없잖아요. 이렇게 안 하려 갑자기 안 하려 사춘기가 와서 공부 안 할래. 이런 아이들한테 부모가 어떻게 좀 해줘야 될까요? 사춘기 대처법. 네. 아, 이것도 제가 확실히 알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이거 들려주세요. 오늘 이게 수포자에 또 그것까지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그랬잖아요. 쪽집게 선생님이라고 그런 느낌이 온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예, 사춘기 하다 보면 수포자가 또 될 확률도 많으니까. 예, 사춘기가 길어지면 큰일 나죠. 네. 예. 제가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많이 봐왔는데 사춘기 해결하는 방법 지금 눈빛이 갑자기 초롱초롱해지셨어요, 어머니가. 다 앓고 있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예. 사춘기는요, 네. 해야 됩니다. 공부하기 싫으면요, 안 해야 됩니다. 사춘기라 하면은 인간은 누구에게나 와야 되는 겁니다. 네. 뭐 신체적인 변화도 오지만은 정신적인 변화도 오거든요. 그래서 사자들이 모여 있는 보면요, 사자가 어느 정도 크면요, 막 어른들한테 대들어보기도 하고 자기도 뭔가를 내세워 보고자 하는 겁니다. 질풍노도의 시기가 온 거죠. 네. 그것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집에서 부모님들이나 누구도 거부 안 되고, 오케이, 너 사춘기. 자, 대처법 알려드릴게요. 누가 사춘기가 왔어. 아유, 우리 철수가 사춘기야? 야, 우리 철수 사춘기야. 와, 박수. 다 같이 축하해준다. 집에서 식구들 모였을 때. 사춘기. 철수야, 근데 우리 한 3개월에 끝내면 안 될까? 협상을 하세요.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자, 3개월 내지 6개월로 그 대신 그때까지 네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세요. 왜? 사춘기는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돼요. 그걸 못하게 하면 더 하고 싶고 계속 오래 갑니다. 그래서 사춘기는 내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한 6개월쯤 지난 다음에 아니면 3개월쯤 지난 다음에 눈치 봐서 애가 조금 느슨해졌다 그러면 야, 얘 사춘기 끝났나 봐. 식구들끼리 밥 먹으면서 모여서 야, 얘 철수 사춘기 끝난 거 아니야? 와, 우리 축하. 사춘기 끝났대. 하고 끝내버리세요. 그럼 못합니다. 끝낸 걸로 그냥 딱 끝내버리면. 괜찮은 해보세요. 방법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이창조 선생님의 강연을 듣고 나서 또 궁금한 점이 하나 둘 있으실 거예요. 네,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예, 굉장히 쉽고 재밌게 잘 들었는데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뭐 엄마가 집에서 이렇게 같은 문제를 풀게 해본다거나 이제 그런 얘기도 하시고 또 다른 강연을 들어보면 그날 배운 걸 20분 안에 이렇게 뭐 같이 나눠본다거나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사실 저는 일하는 엄마고 일하는 엄마들은 그걸 해주기도 사실 집에 가면 피곤해서 네. 결국은 우리 아이가 해주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돌아오기 전까지 뭐 TV를 보고 있는지 어떤지 그런 것도 모르고 일하는 엄마들이 그래도 이제 일하는 엄마들은 항상 좀 아이한테 미안한 마음도 갖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일하는 엄마들이 그 일일이 체크 못할 때 어떤 팁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좀 알고 싶습니다. 오, 예, 어떻게 맞아요. 되죠? 예.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글쎄 말이에요. 근데 집에 계신 어머님들도 고등학생쯤 되고 그러면 아이들하고 참 진짜 뭐 한계가 있고요. 뭐 중학생 어머니들도 마찬가지긴 한데 진짜 중요한 건 아이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어머니들 생각에 내가 뭘 할까라는 초점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공부는 학생들이 합니다. 학생들이 어머님들 우리 애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교실에 중간고사 끝나 보십시오. 애들 울고불고 난립니다. 아이고 이거 왜 틀렸어. 집에 가서는 아닌 척하죠. 진짜 좋은 점수 학생들 맞고 싶어 해요. 네. 공부 잘하고 싶어 합니다. 학생하고 믿고요. 중요한 건요. 공부하라는 소리보다는 대화입니다. 진실한 대화를 하고 내가 뭘 도와줄까.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도와주고 싶은데 힘들면요. 학교 담임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십시오. 담임 선생님 전문가시잖아요. 선생님 제가 우리 애가 이런데 선생님한테 뭔가 좀 도와주십시오. 네. 담임 선생님의 SOS를 해보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일 거예요. 네. 네. 그럼 엄마가 좀 체크해야 될 부분을 선생님이 제가 좀 바쁘니까 이러한 부분까지 선생님이 살짝 불러서 좀 체크 좀 부탁드립니다라는 그런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부모님이 너무 바쁘시죠. 개인적인 네. 체크라고 하는 것들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학생이 네. 본인이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공부를 누군가에 의해서 하는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기가 스케줄 재고 자기가 체크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일단 스스로 기본적으로는 되게끔. 결국엔 스스로 한 학생이 달려가서 1등을 하죠. 엄마 손잡고 달리면요. 엄마 스피드밖에 안 나옵니다. 고등학생쯤 되면요. 학생이 더 빠르거든요. 손잡고 뛰는 게 더 불리합니다. 네. 오, 네. 맞아요. 정말 초등학교 때까지는 엄마의 그런 극성으로 아이 성적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되니까 아무리 엄마가 하려고 해도 아이가 따라오지 않고 하려고 하는 애한테는 정말 당해낼 수가 없겠더라고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창주 선생님과 함께 궁금증 해결까지 해봤습니다. 열띤 강연 듣다 보니까 벌써 1시간이 훅 흘러갔고요.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수포자가 되지 않는 원칙 다들 잘 들으셨죠? 꼭 명심하시고요. 좀 더 아이를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또 기본에 충실하는 것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학 방청 원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여기 주소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 이번 시간은 여기서 이만 마치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